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시장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초 오하이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 당시 누출된 유독물질로 피라미 등 수중생물 약 4만 4천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오피스를 개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시장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 소매 판매에 이어 또 강력한 경제지표가 나온 겁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1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3%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5.4%로 다시 상승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월비 기준 상승률 0.6%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4.7%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각각 0.5%와 4.4% 상승을 예측해왔습니다. 이달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넘는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1월 PCE 물가지수 상승은 인플레이션 재가속화에 쐐기를 박은 셈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PCE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선물은 모두 1에서 2% 안팎으로 급락했고 국채금리는 뛰어오르는 등 시장의 연준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미국 전역 물가를 보는 CPI와 달리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에서 지수를 산출하고 특정 항목이 비싸졌을 때 대체재를 반영해 실제 물가를 더 반영하는 지수로 꼽힙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은 PCE 물가를 의미합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인플레이션 재가속화로 나타나 연준이 3월에 빅스텝으로 인상폭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이민 노동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지난 3년간 50% 넘게 줄면서 특히 이민자 비율이 높은 뉴욕시 경제 회복에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크랜스 뉴욕이 노동부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이민 노동자 규모는 56%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민 노동자는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뉴욕시에 유입된 이민 노동자도 비슷한 비율로 줄었지만 문제는 뉴욕시가 이민자를 기반으로 경제가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인구의 38%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전국 해외 출생자 비율 14%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이민 노동자가 급감한 데에는 유학생이 급감하고 이민 수요가 감소한 데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처리 시간이 지연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0년 전 한 달 만에 처리되던 유학생 OPT는 이제 4개월 이상 걸리고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도 신청 후 획득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전 4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 신청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더 비싸지면서 앞으로 이민 노동자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망명 신청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주고 노동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드 아와데 뉴욕 이민자 연맹 국장은 취업비자 발급에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망명 신청자들뿐 아니라 뉴욕시의 재정 상태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는 3월 1일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현재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전 회기 셔먼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셔먼 의원은 117대 의회였던 2021년 5월 한반도 평화법안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영킴 하원 의원 등을 포함한 공화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재발의될 법안에는 초당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한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됩니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입니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당초 한국 시간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진행 중 여당 추천 몫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이 불발되면서 파행됐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의 처리 역시 줄줄이 27일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유독물질이 실려있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당시 노출된 유독물질로 피라미 등 수중생물 약 4만 4천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제 메리 메르츠 오하이오 자연자원처 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하이오주 이스트 팰러스타인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로 인해 피라미 3만 8천여 마리와 다른 소형 어류, 가재와 양서류, 대형 무척추 동물 등 5,5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추산치는 사고 후 현장 실사에서 사체가 확인된 수중생물 3,500마리의 종별 분포와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미국 어업학회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계산됐습니다. 메르츠 처장은 이런 수중생물들의 떼죽음이 사고 반경 8km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 54분께 노폭 서던 레일웨이가 운영하는 포트웨인 노선을 달리던 일반 화물열차 32N호가 탈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동차 38량 중 11량에 독성에 있는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가 실려 있었던 탓에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면서 탈선하지 않았던 12량도 추가로 파손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열차에 붙은 불을 끄는 데에도 이틀이 걸렸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에 따른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 현장 수습과 오염물질 제거 작업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 노출로 장기간에 걸친 건강상의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이날 중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고 열차 승무원들이 사고 직전 바퀴 베어링이 과열됐다는 경고를 받고 감속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가 제동 장치를 작동시켰고 자동 제동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열차가 멈춰서긴 했지만 탈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오피스를 개설했습니다. KCS는 공공보건 서비스는 물론 잡 트레이닝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새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개소식에는 김명미 KCS 회장을 비롯해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폴김 팰리세이즈 팍 시장 등 정치인들과 지역 한인단체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뉴저지 포트리 사무소에 이어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팍에 새 사무소를 열게 돼 매우 기쁘다며 뉴욕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구축한 다양한 소셜 서비스를 많은 뉴저지 한인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CS는 뉴욕을 베이스로 많은 소셜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뉴저지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스포로 가지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뉴저지 시민들에게도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KCS 팰리세이즈 팍 사무소에서는 건강보험 상담 및 등록이나 비형 간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등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공공보건부와 이민과 신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법률부, 직업교육부, 최근 들어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정신건강부를 먼저 개설하고 차후 준비를 통해 푸드스탬프나 노인 아파트 신청을 돕는 사회보장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KCS 팰리세이즈 팍 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고 특정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에서는 뜻깊은 공연이 개최됩니다. 한인 연주자들이 표현하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시, 별 해는 밤 등으로 알려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78주기를 추모하는 기념 공연이 개최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밴드 눈 오는 지도는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붙인 음반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 매년 2월 윤동주 시인의 추모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삶이 또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볼 때도 너무 본받을 정도 많고, 그래서 이런 윤동주 시인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78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내일 저녁 퀸즈 플러싱 매도우 파크에 위치한 퀸즈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를 주는 일명 베이비본드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1,000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간 $2,000씩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다른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동 계좌는 연방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얼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베이비본드와 유사한 법안은 이미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뉴욕시 이민서비스국은 21일 뉴욕시 공공서비스 이용을 안내하는 이민자 지원정보 로드맵을 한국어 등 쉬운 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지원 로드맵은 뉴욕시가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하고 있는 이민법률 지원과 ID NYC 신청, 영어 수업과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311 핫라인 이용 안내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권리인 이민 집행에 대한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 차별 대우에 대한 신고와 가정폭력 신고, 임차인의 권리와 소비자 보호법 등에 대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도 도움을 받는 방법과 핫라인 번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2일 현행 $900인 구급차 비용을 54% 오른 $1,385로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국은 뉴욕시 91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 구급차 치료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해 환자와 보험사에 부과하는 금액이 최근 물가 인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국은 웹사이트와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갖게 됩니다. 북부 뉴저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는 3월 1일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을 평균 2.6%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가스요금을 23% 내렸는데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PSENG에 따르면 3월부터 한 달에 100섬을 이용하는 고객은 월요금이 약 $113로 이전보다 $3 낮아집니다. PSENG는 가정용 가스요금은 2008년과 비교하면 32% 낮은 수준이라며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씩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